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몰디브에서 5명의 이탈리안 사람들, 튜리스트, 여행객들이 사망을 했다. 다이빙을 이렇게 또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항구에 CC는 이제 수습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구조 작업은 어려웠다. 이제 구조 작업이 아니라 시신들을 이렇게 또 수습을 하는 게 이제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4명의 그 시신을 다 수습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몰디브 바부 아톨이라고 하는 인근의 해저 동굴을 탐험을 이렇게 또 하다가 5명의 실종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은 먼저 이제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다이버의 시신은 실종된 지 나흘 만에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아마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에 이 5명이 이제 다이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이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수심 50m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160피트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그런데 몰디브의 이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그 제한 수심은 30m이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 제한 수치를 이제 어기고 더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4명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총 5명의 이 이탈리안 다이버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색을 이렇게 또 하는 그 과정에서 몰디브 군인 다이버 한 명도 감압병으로 사망을 하는 비극도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하네요. 시신을 수습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이빙을 해서 이제 들어가다가 한 명이 또 더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너무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색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런데 어제 일요일에 핀란드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이 이제 도착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시신을 전원 발견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몰디브의 리크레이션 다이빙 그 제한 수심이 30m인데도 불구하고 50m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렇게 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일요일에 내셔널 몰에서 원 네이션 언더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래 이제 하나의 국가라는 대규모 기독교 기도 집회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요. 수천 명이 이렇게 또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번 집회는 백악관의 지원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이 집회가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이제 무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낭독 영상이 상영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의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영상 메시지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존슨의 하원 의원장, 그리고 뭐 팀 스캇 상원 의원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기독교 집회인데 여기에 좀 이제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관리들 그리고 뭐 정계 인사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랑 함께 연단에 이렇게 또 서가지고 뭐 연설도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교 분리 원칙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오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정치랑 그리고 종교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뭐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랑 그리고 시민 단체들은 이번 행사가 미국의 종교적 자유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배반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정 종교의 이념만 강조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뭐 대규모 기도 집회가 이렇게 또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정치인들이 대거 이렇게 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도 그 근처에서 이렇게 또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 행사장 인근에서 성경 속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또 상징을 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모양의 황금 송아지 대형 풍선을 이렇게 또 띄우고, 그리고 미술관 벽면에는 신정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또 띄우면서 반대 시위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을 또 이제 자신의 편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행사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거 정치인들이 참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정교 분립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제 포장을 잘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극단적인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아이다호 에어포스에서 에어쇼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뭐 전투기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 에어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도중에 미 해군 전투기 2대가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어제 뭐 인스타그램에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투기 2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만 아니 너무나 가깝다 하더니만 부딪혀버려. 부딪힌 다음에 바로 그 비상 탈출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아이다호주에 있는 이제 공군 기지에서 에어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F-18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해군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에어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충돌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비상 탈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2대의 전투기가 이제 부닥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만 이제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낙하산이 4개더라고요. 승무원 4명이 전원 안전하게 비상 탈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가다가 이렇게 팍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히고 그 다음에 파파팍 하면서 비상탈출 이 4개의 낙하산이 이렇게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전투기 2대는 이제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또 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전투기 2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 전투기 2대만 날아간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이제 경찰이 이제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정을 이제 전면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를 좀 해줘라라고 이제 당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에어쇼는 이 아이다호 이 공군 기지에서 2018년도 이후로 이제 처음 열린 그런 행사였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그런 행사였는데 그런데 이 전투기 2대가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에어쇼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그 평화안에 돼가지고 또 이 대답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지금 계속해가지고 평화를 핑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 내에서 단 하나의 핵시설만 가동을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그 비축량을 미국으로 이송을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공식 평화 협상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동결이 된 이란 자산의 25%조차 해제를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 지급도 할 수가 없다라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요. 해외에서 이제 동결이 된 이란의 자산을 해제를 해줘라
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다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기존 제재를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고, 그리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을 지급을 해라라고 강력하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국이나 이란이나 물러설 기미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 계속 이제 핑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줘. 아니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은 저번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전선에서 이 종전을 해라, 이 전쟁을 이제 끝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 해군의 이란 항구 봉쇄를 이렇게 또 한 것을 해제를 해라. 아시다시피 지금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유조선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란도 막히고 그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뭐 싹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또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통제권을 우리한테 넘겨줘라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들이 너무나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협상이 교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자신의 추루스 소셜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렇게 또 날렸다. 또 최후 통첩을 또 날렸대요. 이제는 최후 통첩이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요일 밤, 어젯밤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There won't be anything left for Iran 이라고 그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후 통첩을 지금 한 수십 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제안을 하고 있는 그 평화안을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일의 사태에 완전히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맞받아치면서 또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이나 이란이나 서로 그 평안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받아들일 그럴 기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고, 이란도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공격을 하려면 하라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야, 이 전쟁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평안 안 받는다고 하면은 너 큰일 날 줄 알아. 왜냐하면은 이란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의 전쟁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이란의 전쟁이 미국의 진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란한테. 빨리 우리 미국이 제안을 하고 있는 그 평안에 대해 가지고 빨리 수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서로 배짱만 부리고 있어가지고 핑퐁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을 여기저기다가 지금 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 가지 옵션밖에 없다. 이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이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불 50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라고요. 이러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을 한 게, 미국의 이 어포더빌리티, 물가 오르는 거 이거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 다 끌어내릴 것이다. 이 가솔린 가격도 다 내려버리고 물가 다 내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줄 베이비 줄, 아니 미국에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그냥 퍼올리면 되는 거 아니느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니까 전쟁이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어마무시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솔린 가격을 빨리 낮춰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략 비축류를 방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존스법을 이제 한시적으로 유예를 이렇게 또 하고, 뭐 일부 제재를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또 하는 등 비상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지금 면제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에만 유류세를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솔린 가격이 한 20센트밖에 면제를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동안에만 이 유류세를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당 $35 정도의 절감 효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유류세를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이번 여름 동안에 단 $3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연방 유류세를 내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공급 부족 사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료 수요만 부추기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석유 수출 금지거든요. 미국이 석유를 어마무시하게 이제 수출을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미국산 원유나 이제 석유 수출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에 있는 가솔린 가격은 내릴 수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 큰 혼동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국제 유가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이제 원유 생산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300만 배럴 정도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는 증산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미국의 원유가 더 필요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증산이 어렵다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요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제 증산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원유를 더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가지 남은 그 방도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을 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100억 간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해협을 이제 열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4주에서 6주 내에 또다시 군사적인 충돌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70% 정도의 확률로 또다시 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 그러니까 한 6월 달쯤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유가가 $150까지 솟아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문제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또 문제이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이렇게 내릴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 대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개 중에 하나는 non-qualified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 뭐 대공황이 이렇게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 미국에서는 모기지를 이렇게 또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렇게 또 필요한데, 그런데 이러한 심사를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non-qualified 모기지가 지금 대안으로 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전체 모기지 10개 중에 하나는 non-qualified 모기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non-qualified 모기지가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W2가 없는 뭐 자영업자나 사업주,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뭐 돈은 굉장히 많은데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은퇴자들, 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합한 그런 상품이다 라고 하네요.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텍스 리턴 같은 것들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non-qualified 모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대출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제 non-qualified 모기지이다 보니까 일반 대출에 비해 가지고 이자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좀 더 이제 비싸고, 그리고 다운페이를 더 많이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전통적인 대출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돈은, 그러니까 자산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뭐 텍스 리턴 같은 거 뭐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또 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이러한 non-qualified 모기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콩고, 이 아프리카 이제 콩고에서 에볼라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가 갑자기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최소 6명의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보건기구 있지 않습니까? WHO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이제 콩고의 보건부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350여 명 정도의 의심 환자, 그리고 91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네요. 91명이 에볼라가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퍼져가지고 91명이 요번에 사망을 했다고요. 그리고 350여 명 정도가 아마 걸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볼라가 아웃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인 6명이 아마도 노출이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벌써 증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서 큰일 났습니다. 에볼라가 갑자기 이렇게 또 퍼져가지고 지금 뭐 에볼라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콩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우간다에서도 2명이 이 에볼라에 이렇게 또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1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이 에볼라가 아웃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 이 에볼라는 변이라고 해요. 이 에볼라 변이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분디부교라고 하는 이 변이가 이렇게 또 에볼라 변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승인이 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뭐 거의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까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에볼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걸리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사율이 높다고 하면은 팬데믹으로 퍼지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리더라도 사망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더 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퍼진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에볼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에볼라는 걸리면 뭐 거의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변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걸리면 뭐 거의 죽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지기 전에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팬데믹까지는 이런 것들은 안 간다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치료제도 없고 뭐 백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콩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 CDC에서는 이런 에볼라가 퍼진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영향권에 있는 그런 이 미국인들을 철수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독일 내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그 격리 시설로 지금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정부에서는 콩고에 대해 가지고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그 여행 금지령을 이렇게 또 발령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콩고에는 여행을 절대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CDC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CDC에서는 백신이랑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뭐 싣는 것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냥 시신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중보건 수칙 준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콩고 근처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르완다, 나이지리아 이런 이제 주변국들도 국경 검역을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에볼라가 이제 넘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힘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지금 뭐 콩고에서 에볼라가 갑자기 아웃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난리예요. 벌써 91명이 사망했다고요. 91명이 벌써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0여 명 정도가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도 6명이 아마 걸린 것으로 보이고 노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은 벌써 증상을 이렇게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 아프리카 당분간은 절대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 빌리언 달러 IRS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한 것을 취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 소송. 100억 달러에 그냥 자기 바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2019년도랑 그리고 2020년도에 IRS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무 정보를 유출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 IRS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했다고요. 10 빌리언 달러 규모의 소송을 이렇게 했다. 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취하를 했다. 이 소송을 취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편견 없이 제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취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소송을 취하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법무부랑 합의를 이렇게 또 본 것 같다라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미 법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이제 보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17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을 이렇게 또 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합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슬러시 펀드이다, 비자금이다 라고 이제 강력히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리스크랑 이제 비판, 여론을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소송을 취하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법원이 설정을 한 이제 답변 시한을 이제 앞두고 지금 취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현재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는 정부 기관인 그 IRS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벌인다라는 그 자체가 헌법상 법정 분쟁 요건에 부합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취하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 IRS는 대통령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인데 그 IRS를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IRS를 상대로 해가지고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그냥 취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말 동안에 이 텍사스 오스틴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그마치 10차례 정도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4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는데 10대 청소년 용의자 3명을 경찰이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 동안에 이 10대들이 차를 훔쳤다고 합니다. 도난 차량을 이렇게 또 타고 오스틴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쇄 강도 행각을 이렇게 또 벌였다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고 개인주택에 들어가고 소방서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이제 난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강도 행각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도난 차량을 몰던 15살짜리 아이랑 17살짜리 소년 2명을 추격을 한 끝에 붙잡았다. 라고 합니다. 야, 이거 미성년자 아니에요? 15살이랑 17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고 차를 훔쳐가지고 이 텍사스 오스틴을 통해서 총기를 난사를 하면서 강도짓을 했대요.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번째 용의자는 이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이제 미성년자이다라고 하네요. 미성년자인데 이 3번째 용의자 역시 일요일 밤에 오스틴에 있는 어떠한 주유소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에 이제 사용된 그 총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5살짜리 아이가 훔친 총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야, 아니 어디서 총을 이렇게 또 훔쳐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한 거야.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주말 동안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3명의 소년이 3명의 소년이 훔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4명이 총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1명은 중태에 있다, 크리티컬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말 동안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하다 보니까 오스틴 지역의 주민 대피령도 이렇게 또 내려졌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해제가 됐다고요. 용의자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해제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와, 이거 미친 것 같습니다. 3명의 소년이, 미성년자들이 총기를 훔쳐가지고 그리고 차를 훔쳐가지고 오스틴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면서 강도 행각을 했다. 야, 이거 미친 게 아닐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랜덤으로 이제 총을 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와, 역시 텍사스는 총기에 대해서 좀 이제 관대한 그런 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기 훔치는 것도 쉬워요. 총기가 아마 널려 있다 보니까 총기를 훔치는 게 쉬워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미성년자들이, 아니 소년들이 총기를 훔치고 차를 훔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도 행각을 하면서 총기를 쐈다. 야, 이거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또 되돌아왔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가져온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중국에서 확답을 이렇게 또 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것들을 연간 1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해가지고 수입을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백악관이 이제 발표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진짜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6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3년 동안 2028년도까지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매년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에 합의를 한 대두 있지 않습니까? 대두 구매 약속에 추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더 많이. 그리고 미국산 그런 뭐 닭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닭도 수출을 하게 됐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수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냥 수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주는 그 대신 해가지고 상호 관세 인하 같은 것들, 뭐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로, 협력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그런 농산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네요. 38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산
이 농산물들을 어마무시하게 수입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2025년도에는 80억 달러까지 급감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농부들이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역대급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에다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주니까 오히려 그 수출액이 80억 달러까지 급감을 했다. 38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미친 듯이 급감을 이렇게 됐다는 그런 소리죠. 이야, 역시 농부들 누워서 침 뱉기 엄청나게 이렇게 더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중국은 이 농산물들을 수입을 하는 것은 확답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 기업들의 CEO들도 싹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답이 된 것은 없다. 아직까지는 뭐 보잉 뭐 200대 사는 거, 그리고 농산물 사는 거, 그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오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0.2%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나스닥도 0.7%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도 이제 주식이 많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마도 숨고르기에 이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중동의 그 불안정성이 진정에 이렇게 또 되면서 소폭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중동은 굉장히 말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언제 다시 오를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전 세계 주요국,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이제 나라들의 장기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것들이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높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아마도 이제 빨리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들이 좀 저번 주부터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또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제 오랫동안 봉쇄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아시아 증시는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기업들 간에 그 빅딜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하네요. M&A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넥스트에라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에서 전량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를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AI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M&A를 지금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대상 전력 유틸리티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미니언의 주가는 9%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에서 자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회사는 이제 포드 에너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포드 에너지사가 EDF 파워 솔루션이랑 최대 20기가와트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계약을 이제 체결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포드 에너지에서 큰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포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자동차만 미래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드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저장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저장 장치를 많이 개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약권을 이렇게 또 따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테슬라를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다가 다는 그 배터리 사업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포드에서도 이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포춘 잡지랑 인터뷰를 내리기도 하면서 미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무상으로 취득을 내리기도 했었던 그 딜을 회상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기도 하면서 그때 더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했다라고 이제 농담 섞인 그런 인터뷰를 내리기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떠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제네론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피부암 치료제를 임상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임상 시험에서 임상 3상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리제네론 주식 11%가 폭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 말에 한 5,500만 달러 정도를 샀다고 합니다. 메이시스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메이시스의 주가가 4%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메타가 이번 주부터 전체 인력의 한 10% 정도에 달하는 8천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메타에서 왜 이렇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투자를 확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비용 절감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이 기업 전체 그 구조조정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 자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대외적으로는 AI 투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이렇게 함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러한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메타도 뭐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자르고 있는데,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지금 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 더불어 가지고 메타는 원래 4월 달에 6천여 명 정도를 채용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취소를 했다. 6,000명 채용을 하려던 것도 취소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요번 달에 8천여 명을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14,000여 명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AI가 지금 이 페이스북, 이 메타도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도 엄청나게 이 AI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르고 있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지금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 소식통에 따른다고 하면은 올해 8월 달에도 또 이제 추가 감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메타에 다니고 있는 그 직원들이 불안감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미래에는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있을지 감도 안 잡힌다 라고 하네요. 지금 AI가 어마무시하게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자르고 있다고 해요. 이 와이칼라 잡들이 이제는 어마무시하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AI가 AI 발달을 이렇게 함을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메타의 직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 직원 만족도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메타 직원의 종합 평점은 지금 한 25% 정도가 하락을 이렇게 됐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부분에서는 39%나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뭐 메타 뭐 피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이 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직원들의 컴퓨터 마우스 움직임을 추적을 하는, 그리고 이제 키보드 움직임을 추적을 하는 그런 툴을 도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냥 꿀 빨고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너 이제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 이거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감시 체계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로 인해 가지고 테크 기업들의 직원들의 불안감이 말도 못한다라고 하네요. 사람들 막 자르는 게 어마무시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다른 일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삼성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조만간 이제 또 이제 파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파업의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오는 5월 21일부터 대략 한 4만 7천여 명 정도의 삼성 직원들이 18일 동안이나 총 파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회사 측이나 노조가 최상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를 이렇게 또 해라. 그리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영업이익의 10%를 할당해주겠다. 그리고 일회성 특별 보상을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종 회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공개 사과문도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대응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 균형을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는 파업을 만약에 강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긴급 조정권을 이제 발동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긴급 조정권은 파업을 30일 동안 강제로 중단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제 삼성이 총 파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대 100조 원,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의 손실을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수출의 22.8%를 담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GDP 12.5%를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총파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 있지 않습니까? 에릭 슈미트가 애리조나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유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또 했는지 본다고 하면은 에릭 슈미트는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인터넷이 인류를 연결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황폐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AI가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일자리를 뺏으려 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은 지극히 합리적인 공포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유가 쏟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에릭은 기계가 오고 일자리가 증발하는 청년의 두려움을 이해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기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도권을 잡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대학가로 이 AI 공포증이 번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 대학교 이제 졸업식에서도 어떠한 부동산 임원이 이제 축사를 이렇게 하는데 AI 부상은 제2의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거센 야유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업생들이 AI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포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른다고 하면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봤다고 하는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일상 속에서 AI 확산에 대해 가지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라고 답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와이칼라 잡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칼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테크 기업들 메타 막 자르는 거 봐요. 미친 듯이 지금 자르고 있는데 테크 기업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와이칼라 잡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AI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기업들은 이제 AI를 안 쓰게 된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와, 지금 AI가 엄청난 산업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은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젠슨 황도 카네기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테크 업계에서 감원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AI가 일부 직업을 없애기는 없애지만,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산업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여러분들을 대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AI를 더 잘 쓰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체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AI는 분명히 들어온다. 우리 인류에 분명히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다뤄야 한다라고 젠슨 황은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